반갑습니다. 틈틈이와 알아보는 미국 주식. 오늘은 사이버 보안의 거인, 바로 포티넷, FTNT를 심층해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AI가 우리 삶과 산업 전반을 바꾸고 있는 건 이제 모두가 아는 사실이죠. 하지만 그 눈부신 혁신의 이면에는 아주 어둡고 치열한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사이버 공간입니다. AI를 무기로 한 공격은요, 이제 인간의 예측을 아득히 뛰어넘는 속도와 규모로 진화하고 있어요. 이건 그냥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 기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아주 현실적인 리스크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포티넷은 바로 이 거대한 변화의 최전선에 서 있는 기업입니다. 과연 AI 시대의 디지털 요새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핵심 전략을 지금부터 저와 함께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제 속도가 리스크를 정해야 합니다. 포티넷이 직접 발간한 보고서에 나오는 이 한 문장이 지금 사이버 보안의 현실을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는 해커 한 명이 몇 날 며칠 혹은 몇 달에 걸쳐서 수동으로 시스템의 약점을 찾아내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AI가 단 몇 초 만에 수백만 개의 허점을 동시에 스캔하고 바로 공격까지 감행합니다. 이건 인간의 대응 속도로는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전쟁이 시작된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포티넷 같은 전문 보안 기업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겁니다. 그리고 포티넷의 예측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불과 2년 뒤인 2026년이면 인간의 명령이나 감독 없이 AI가 스스로 판단해서 목표를 정하고 공격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시대가 올 거라는 거죠. 정말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보던 장면 아닌가요? 하지만 이게 바로 우리가 곧 마주해야 할 현실적인 위협이라는 겁니다. 포티넷은 지금 이 미래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인 셈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섹션입니다. 이 새로운 AI 위협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이것이 사이버 보안이라는 시장 자체의 판도를 어떻게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는지, 그 거시적인 배경부터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무시무시한 위협에 맞서서 포티넷은 도대체 어떻게 소위 말하는 디지털 요새라는 걸 구축하고 있을까요? 즉, 이 회사는 어떻게 돈을 버는 걸까요? 그 핵심 비즈니스 모델을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포티넷의 모든 것을 이해하려면 딱 이 한 단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보안 패브릭. 패브릭, 그러니까 직물이라는 뜻이죠. 이게 뭐냐면요, 기존의 보안 방식에 대한 포티넷의 대답이에요. 예전에는 방화벽 따로, 백신 따로, 해킹 탐지 시스템 따로 이렇게 조각조각 사서 썼잖아요. 포티넷은 그게 아니라 이 모든 보안 요소들을 마치 촘촘한 직물처럼 하나로 엮어서 아예 빈틈 자체를 없애버리는 하나의 거대한 통합방어 체계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포티넷 비즈니스의 본질입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디지털 요새 비유를 들어볼게요. 포티넷 사업의 첫 번째 기둥은 요새의 가장 기본이죠. 바로 외부의 침입을 막는 아주 높고 단단한 성벽입니다. 이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포티넷의 주력 제품인 차세대 방화벽이에요. 우리 회사 네트워크로 들어오려는 모든 외부 공격을 가장 앞에서 막아내는 가장 강력하고 기초적인 방어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벽만 튼튼하다고 요새가 안전한 건 아니죠. 내부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요새 안을 계속 순찰하는 경비병들이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엔드포인트 보호 솔루션입니다. 여기서 엔드포인트는 우리 직원들이 쓰는 노트북, 스마트폰, 사무실 서버 같은 개별 기기들을 말해요. 이 경비병들이 각 기기들을 철통같이 지키면서 혹시나 있을 내부의 위협을 탐지하고 즉각 대응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요새와 외부 세계를 잇는 길이 안전해야겠죠. 이 안전한 도로를 만드는 게 바로 SD-WAN 그리고 사스 같은 최신 기술입니다. 요즘은 재택근무도 하고 클라우드도 많이 쓰잖아요. 쉽게 말해서 본사, 지사, 그리고 집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컴퓨터와 클라우드 서버를 잇는 이 모든 길을 외부에서는 절대 엿볼 수 없는 암호화된 터널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데이터라는 혈액이 오가는 모든 혈관을 안전하게 지키는 현대 비즈니스의 필수 인프라라고 할 수 있죠. 포티넷 CEO의 이 말이 바로 핵심을 꿰뚫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성벽, 경비병, 도로가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포티OS라는 단 하나의 똑똑한 지휘본부 아래서 아주 유기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경쟁사들과 비교되는 포티넷의 가장 큰 차별점입니다.
그리고 마치 구독 경제처럼 고객들이 한번 들어오면 빠져나가기 힘든 강력한 생태계를 구축한 비결이기도 하죠. 자, 그럼 이렇게 잘 짜인 비즈니스 모델이 실제 성과, 즉 숫자로도 증명되고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투자자 관점에서 포티넷의 미래를 밝게 보는 이유들, 이른바 불케이스를 뒷받침하는 핵심 데이터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숫자는 바로 이겁니다. 시장 지배력. 각종 시장 분석 자료를 보면 전 세계에서 판매되는 방화벽, 아까 말씀드린 성벽 있죠? 그 성벽의 절반 이상이 바로 포티넷 제품입니다. 이건 단순히 물건을 많이 판다는 걸 넘어서요. 사실상 이 업계의 표준, 즉 룰을 포티넷이 만들어가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트를 한번 보시죠. 포티넷의 성장이 얼마나 건강한지 알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캐시카우인 방화벽 제품은 물론이고요.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클라우드 보안, 즉 사제 분야와 AI 기반 보안 관제 분야에서도 각각 19%, 33%라는 아주 견고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죠. 한마디로 특정 분야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여러 성장 엔진을 동시에 가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정말 놀란 부분은 바로 이 수익성입니다. 2025년 3분기 실적 보고서를 보면 포티넷의 영업이익률이 무려 36.9%를 기록했어요. 분기 신기록을 갈아치운 거죠. 여러분,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면서 동시에 이렇게 높은 수익성을 유지하는 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성장과 수익성, 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고 있다는 거죠. 이런 압도적인 성과 뒤에는 당연히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기술적 해자, 즉 깊은 강이 있습니다. 포티넷은 자체적으로 설계한 반도체 칩 ASIC으로 경쟁사보다 월등한 처리 속도를 내고요. 모든 제품을 포티OS라는 단 하나의 운영체제로 통합해서 관리의 복잡성을 확 낮췄습니다. 여기에 500개가 넘는 AI 관련 특허까지 보유하고 있죠. 바로 이 기술력이 높은 성장과 높은 수익성을 동시에 만들어내는 근본적인 원동력인 셈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투자의 세계에서 빛만 쫓다가는 큰 코 다치기 십상이죠.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은 법입니다. 지금부터는 포티넷이 직면할 리스크와 시장의 비판적인 시각들, 즉 베어 케이스를 냉정하게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문장은요, 미국의 유명 커뮤니티 사이트인 레딧에 올라온 실제 사용자 후기입니다. 그리고 이건 포티넷을 향한 가장 끈질기고 고질적인 비판 중 하나를 보여줍니다. 바로 잦은 펌웨어 업데이트와 그로 인한 안정성 문제예요. 기능이 워낙 많고 복잡하다 보니까 그만큼 자잘한 버그도 많다는 사용자들의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위협은 바로 시장의 패러다임 변화 그 자체일 수 있습니다. 포티넷이 하드웨어 장비를 기반으로 한 견고한 요새를 짓는 동안에요.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같은 경쟁사들은 아예 처음부터 클라우드 환경에 최적화된 유연한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시장을 빠르게 파고들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볼까요? 막 시작한 스타트업은 비싼 하드웨어 장비를 사서 설치할 시간도 돈도 없겠죠. 그냥 클릭 몇 번으로 바로 쓸 수 있는 구독형 클라우드 보안 서비스를 선호할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 포티넷이 마주한 가장 큰 구조적인 도전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티넷 스스로도 보고서를 통해 여러 거시적인 리스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보안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라 경쟁이 정말 치열하고요. 또 경기 침체가 와서 기업들이 IT 예산을 줄이면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특히 하드웨어 중심의 사업 모델은 부품 수급 같은 글로벌 공급망 문제에도 취약할 수밖에 없고요. 아무리 시장의 지배자라고 해도 이런 외부 변수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이죠. 자, 긍정적인 전망과 부정적인 리스크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포티넷은 과연 이런 도전 과제들을 인지하고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그들의 2026년 로드맵을 통해 미래 전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포티넷이 밝힌 미래 전략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요약됩니다. 첫째, 모든 AI 서비스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 보안 시장을 확실하게 장악하겠다는 거고요. 둘째, 지금까지는 보안의 사각지대였던 공장, 발전소, 항만 같은 산업시설, 즉 OT 보안이라는 새로운 영토로 확장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서 지적됐던 클라우드 시대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통합 사시 솔루션을 더욱 강화하는 것. 이건 현재 시장의 위협에 정면으로 대응하는 아주 명확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모든 논의는 이 질문 하나로 귀결됩니다. AI가 공격의 창이자 동시에 방어의 방패가 되는 새로운 사이버 전쟁의 시대. 과연 하드웨어 기반의 견고한 요새를 구축해온 포티넷의 방식은 미래에도 계속 유효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클라우드 기반의 유연한 경쟁자들에게 자리를 내주게 될까요? 이것이 바로 포티넷의 미래 가치를 결정할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될 겁니다. 오늘 살펴본 포티넷 심층 리포트가 여러분께서 투자의 기준을 세우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더 날카롭고 깊이 있는 토론은 저희 오디오 팟캐스트 본편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다음 분석을 원하시는 기업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틈틈이와 알아보는 미국 주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